저는 2022년 2월에 신차 장기 렌트 리스 영업을 시작해 23년 9월까지 약 2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당시 차 한 대 팔아서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남겼고 많게는 4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남겼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비교를 많이 하시는 깐깐한 분들에게는 1, 20만 원 남기며 계약을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저를 더 믿어주고 비교를 안 하시는 분들에겐 더 많은 수수료를 취했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견적 비교해서 이겨야 하고 진행을 할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마진을 남겨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저는 당시 그걸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래도 난 업계에서 싼 편이다.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다. 기준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업계에선 여전히 한 대당 평균 300만 원 정도는 수수료가 붙고 있고 한 대로 2, 3천씩 가져가는 사례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전적으로 믿어준 고마운 고객이 오히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이 구조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이 구조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돈의 무게를 크게 느끼고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같은 돈이면 더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에 언제 어디서나 가성비 충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생 때 팔자 한번 고쳐보고자 무리해서 코인을 했고 그때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았고 카드로 내 현금 서비스까지 영혼까지 끌어 썼다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도 없고 당시 고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직장 월급으로는 그 빚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영업을 했다가 얼마 안 가 먼저 이 일을 하던 친구를 따라 자동차 렌트 리스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은 빨리 많이 벌렸습니다. 빚도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갚았고 전에는 꿈만 같은 목표였던 월 500은 물론이고 월 1000만 원도 꽤 빠르게 찍어봤습니다. 물론 매달 그 정도를 번 건 아니지만 당시 제 나이와 능력, 경력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표를 이루면 이룰수록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돈은 벌리는데 이게 정말 내가 제공한 가치만큼 받는 돈이 맞나? 특히 저를 전적으로 믿고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수수료를 붙이게 되는 이 상황과 구조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당시 나름 박리담의 전략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고 싸게 많이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차 한 대에 2, 3천씩 남기는 사람들을 절대 실적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직하게 적당히 받으면서 많이 파는 사람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크게 남기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구조였으니까요. 그런 의문이 계속 쌓이다 보니 결국 20개월 만에 영업을 그만뒀고 모아놓은 돈으로 요식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몸으로 뛰며 일을 해보니까 노동의 무게가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힘들었고 돈은 생각만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직원에게 맡겨두고 다시 자동차 업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들어간 회사는 수입차 위주로 다루는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국산차랑 수수료 단위 자체가 달랐어요. 수입차는 비싸게 팔면 차 한 대로 3, 4천씩도 가져가더라고요. 잘만 하면 전보다 확실히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예전처럼 공격적인 영업이 안 됐습니다. 요식업을 하다 보니 차 한 대 팔아서 2, 300만 원씩 가져간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 직원 월급이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누구는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게 벌고 누구는 사무실에서 통화 몇 통, 견적 몇 번 돌리고 가져가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시장 구조가 정말 말이 되는 건가 계속 더 크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또 얼마 안 가 퇴사를 했습니다. 나오고 보니 또 예전처럼 사람 간 살살 봐가면서 다른 견적을 주고 똑같은 조건으로도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고 꼼꼼히 따지는 사람은 싸게 사고 잘 모르거나 그냥 믿고 맡기는 사람은 훨씬 비싸게 사는 구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 당연히 비싼 상품은 있죠. 서비스 차이가 있거나 브랜드 차이가 있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비쌀 수 있고 소비자가 납득되면 팔리는 거죠. 근데 아무런 차이도 없이 그냥 몰래 더 비싼 가격을 청구하는 게 사기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원래 소비자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경쟁이 심해질수록 저렴해지고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허위 광고, 과장 광고, 편법 같은 눈탱이 수법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뭐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인 척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먹었어요. 저도 뭐 차 한 대당 400만 원 정도는 남겨봤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구조 안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니까요.
누군가는 400을 먹든 2000을 먹든 많이 먹은 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저는 나랑 똑같은 서비스를 훨씬 더 비싸게 팔면서 더 잘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고객이 공정하게 비교를 해보고 나보다 싼 곳,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 그건 전혀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근데 앞에서는 싸게 주는 척, 수수료 없는 척 광고하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뒤에서 눈탱이 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서 이 돈을 받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직장인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거고, 식당은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돈을 받죠. 그렇다면 이 일은 소비자가 차를 더 싸게, 더 편하게,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싸고 더 불합리하게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정작 정직하게 직업의식 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차 한 대 눈탱이 잘 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저는 어떤 업종이든 이런 구조는 결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차를 가장 싸게 파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싸게만 파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소비자가 정보 부족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제가 업계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것들, 그리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 정말 솔직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결국 저렴하게 팔려면 광고비가 줄어야 되고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사라진 그 중간 마진이 진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